제 이름은 박순자, 72살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30년 넘게 구로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밀가루 반죽하고 밤 10시까지 설거지하며 아들 하나 키웠죠. 남편은 아들이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 혼자였어요. 손에 굳은 살 박히고 허리 휘어가며 키운 아들. 민수가 35이 되던 해 베트남에서 일하다가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투이. 까만 머리에 하얀 피부, 28살이었죠. 어머니, 제 아내 투이예요. 서툰 한국말로 고개 숙여 인사하던 그 여자.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외국 여자라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뭐라 할 수가 있나요? 어머니, 투이 정말 착해요.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저 정말 사랑해요. 사랑. 참 쉽게들 말하더군요. 결혼식은 작게 올렸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친척 몇 명만 모여서요. 투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전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이 아이도 불쌍한 아이구나.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나라가 천국처럼 보이겠지. 첫 1년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투이는 한국어 학원 다니고 가끔 가게 일도 도왔어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도 가르쳐주고 제사 음식 만드는 것도 보여줬죠.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한다. 우리 며느리 똑똑하네. 칭찬해주면 환하게 웃던 얼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연기였던 거죠. 결혼 2년 차 투이가 임신했습니다. 아들은 하늘을 날 듯이 기뻐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70평생 처음으로 손주를 본다는 게 얼마나 설레던지. 어머니, 아들이래요. 우리 아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 들고 온 아들의 얼굴.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호. 통통한 볼에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던 아이. 저는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아가,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우리 준호. 투이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도 안 가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요. 저는 매일 미역국 끓여주고 삼계탕 고아주고 빨래에 청소까지 다 했습니다. 70살 노인이 허리 아픈 것도 참아가며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좋은 어머니 만나서 행복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부터 투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어가 느는 건 좋은데 말투가 점점 퉁명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어디 가는데? 준호는? 어머니가 봐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주말마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2시간이더니 나중엔 저녁까지 안 들어왔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나중에 답장하고 아들한테 말했죠. 민수야, 투이가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냐? 엄마, 애 키우느라 힘들었으니까 좀 쉬게 해줘야죠.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고. 그래요. 며느리 편을 들더군요. 아들이란 게 다 그런 거겠죠. 아이가 새 돌이 되던 해,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투이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옷도 짧은 치마에 전 입에 담기도 민망한 옷들이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그렇게 꾸미고 나가? 친구들 만나요. 왜요? 제가 나가면 안 돼요? 목소리에 가시가 돋쳤습니다. 한 번은 투이 핸드폰을 우연히 봤습니다. 식탁에 두고 화장실 간 사이에요. 메신저가 떠 있더군요. 한국 남자한테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저녁에 봐. 기다릴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투이가 혹시... 엄마, 무슨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다. 엄마가 잘못 봤나 보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그게 사람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준호가 내 돌이 되던 봄 아이가 열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아이 혈액형이 O형인데 부모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아들이 O형이고 며느리가 B형인데요. 의사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그게 O형과 B형 사이에서는 O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순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친자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투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남자아이를 낳아서 우리 아들한테...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임신했다고 했을 때 투이는 이미 석 달째였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 아들이랑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석 달째라니. 아, 병원에서 날짜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투이가 그렇게 얼버무렸을 때 전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면 안 된다고, 가족을 믿어야 한다고 바보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준호 혈액형 검사 결과가 이상하다는데 아들한테 병원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 민수야, 친자 검사 한번 해보자. 제발. 엄마, 투이가 무슨 그런 짓을... 우리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데요?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당당하게 검사해봐. 아무 문제 없으면 그걸로 끝이잖아. 일주일 동안 아들은 고민했습니다. 매일 밤 술 마시고 들어와서 준호 안고 울었어요. 아빠, 왜 울어? 아니야, 준호야. 아빠 안 울어. 그냥 너무 예뻐서 보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투이 몰래 준호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아서 검사 맡겼어요. 이틀 뒤 아들이 서류 들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 눈은 충혈되어 있고 손은 떨리고.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걸 알았습니다. 불일치. 친자 관계 아니래요.
준호가 내 아들이 아니래요.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사람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엄마, 나 어떡해? 나 어떡해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제 자신도 주저앉고 싶었으니까요. 4년 동안 손주라고 믿고 키웠던 아이가 남의 자식이었다니 밤새 아들은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하지만 눈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투이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투이, 우리 얘기 좀 하자. 왜요? 바쁜데. 여전히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죠. 준호가 내 아들이 아니지? 그 말에 투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웃더군요. 비웃듯이. 어떻게 알았어요? 검사했어요? 태연하게, 너무나 태연하게 인정했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 미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왜요? 당신이 몰랐던 게 문제지. 나는 원래 알았어요. 준호 아빠 다른 사람이에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야? 누가 준호 아빠야? 몰라도 돼요. 그 사람이랑은 이미 끝났어요. 한국 와서 돈 좀 벌고 시민권 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해요. 준호는 당신이 키워요. 나는 이제 시민권 받았으니까 필요 없어요. 새 남자친구도 생겼고요. 그렇게 태연하게 4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더군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은 거예요. 119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죠. 과호흡의 쇼크 증상이라고 의사가 심리적 충격이 크다고 했습니다. 투이는 그날로 짐 싸서 나갔습니다. 준호한테 작별 인사조차 안 했어요. 엄마 어디가? 엄마. 아이가 울면서 투이 치마를 붙잡았지만 투이는 그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엄마, 엄마. 준호 울음소리.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들은 일주일 동안 방에서 안 나왔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민수야, 밥이라도 먹어라. 이러다 죽어. 엄마, 나 죽고 싶어요. 진짜 죽고 싶어요.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 되겠더군요.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투이, 그 여자를 가만 놔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투이가 남긴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서류, 외국인 등록증 사본, 통장 거래 내역. 하나하나 복사했어요. 그리고 투이가 받았던 정부 지원금 서류도 찾아냈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금, 육아수당, 주거지원금.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친자가 아닌 아이로 받은 돈들. 이건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72살 할머니가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리니까 변호사가 처음엔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는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완전히 사기 결혼이네요. 국적법 위반에 보조금 사기까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럼 투이를
처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시민권 취소도 가능하고요. 받은 보조금 전액 토해내야 하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저는 즉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걸었어요. 투이가 받은 지원금이 총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위자료와 손해배상까지. 투이한테 변호사 통해서 통보가 갔을 때 투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혼하기로 했잖아요. 이혼? 너 지금 그게 문제야? 너 사기쳤잖아. 거짓으로 결혼하고 남의 자식을 우리 손주라고 속이고 나라 돈까지 받아먹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저도 살아야죠. 살아? 넌 우리 가족 죽이고 살려고 했잖아. 이제 내가 대가 치를 차례야. 전화 끊었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친자 검사 결과 투이가 임신 전부터 다른 남자와 관계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지원금 신청 서류, 투이가 보낸 시민권 받았으니 이제 필요 없다는 문자 메시지. 모든 게 투이에게 불리했습니다. 1년 뒤 판결이 났습니다. 투이는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조금 전액 반환,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시민권 취소 및 강제 추방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 읽히는 걸 들을 때 투이는 울고 있었어요. 재판장님, 저도 살려고 한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너무 가난해서.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난이 사기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는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자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투이는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사년이 돌아오나요? 내 아들이 받은 상처가 아물까요? 투이는 한 달 뒤 베트남으로 추방됐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준호만 남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 하지만 4년을 함께 산 아이. 할머니, 엄마 언제 와? 아이는 아직도 투이를 기다립니다. 준호야, 엄마는 먼 나라 갔어. 못 와. 왜? 나 보고 싶지 않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엄마, 준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육원에. 무슨 소리야? 준호는 우리 가족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피도 안 섞였고. 피가 뭐가 중요해? 4년을 아빠라고 불렀는데, 너한테 안겨서 잤는데, 그게 피보다 중요하지 않냐?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제가 준호 볼 때마다 투이 생각나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른 남자 자식이라는 게. 그래도 버릴 수는 없어. 준호한텐 아무 죄도 없잖아. 긴 시간 아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아들이 입양 신청서를 냈습니다. 엄마, 준호를 제 법적 아들로 만들고 싶어요. 피는 안 섞였어도 이 아이 아빠는 저밖에 없으니까. 그날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 준호는 8살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매일 아침 아빠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배고파요 하며 뛰어듭니다. 가끔 아이가 묻습니다. 할머니, 나는 왜 엄마 없어?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준호 엄마는 먼 곳에 있어. 하지만
아빠랑 할머니가 있잖아. 우리가 준호 더 많이 사랑해 줄게. 응, 나도 아빠랑 할머니 사랑해. 그 말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투이는 우리를 속였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모든 게 거짓이었죠. 하지만 그 거짓 속에서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투이한테 받은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겁니다. 아들은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투이가 나타나서 준호를 데려간다는 꿈.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더 조심했으면, 투이를 더 감시했으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준호를 잘 키우고 상처 입은 아들을 보듬어주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게 제가 남은 인생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가끔 준호가 말합니다. 할머니, 나중에 크면 할머니랑 아빠 부자 만들어줄 거야. 돈 엄청 많이 벌어서. 그럴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 우리 준호.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투이. 당신은 우리를 이용했지만 결국 지는 건 당신입니다. 당신은 시민권 잃고 돈 다 토해내고 범죄자로 쫓겨났죠. 하지만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배신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법으로 응징하고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죠. 겨울은 길었습니다. 정말 너무 길고 추웠어요. 하지만 지금 봄이 왔습니다. 준호의 웃음소리와 함께 이제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질 겁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